안녕하세요. 오늘의 질문 강국진입니다. 오늘은 헤르만 헤세의 시달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부처님의 실제 이름이 시달타이고 성이 고타마죠. 그런데 이 소설에서는 주인공이 시달타고 따로 등장하는 부처님의 이름이 고타마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소설 시달타는 부처님에게서 영감을 받은 구도소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헤세에 대해서 간략히 얘기해 보면요. 1877년에 태어난 헤세는 1946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작가입니다. 그는 인도에서 선교 활동을 했던 아버지와 일본에서 교육자로 일했고 불교에 정통했던 외할아버지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헤세는 스스로를 구도자로 여겼다고 하는데요. 성장 과정도 드라마틱합니다. 14살에 신학교에 들어간 헤세는 한 해 만에 신학교를 나오고 첫사랑 때문에 자살 기도를 하고 정신요양원 생활을 한 적도 있습니다. 이 이후에 그는 다시 김나지움에 들어갔지만 16살에 결국 학업은 중단되고 맙니다. 그 이후에는 헤세는 공장 견습공을 하거나 서점 직원을 합니다. 아니면 그저 방황하면서 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가 1904년에 페터 카멘친트라는 소설로 크게 성공하기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이 소설 시달타는 이런 헤르만 헤세가 1919년부터 쓰기 시작해서 그의 나이 45세가 되는 1922년에 발표한 소설입니다. 1919년이라고 하면 세계 1차 대전이 끝난 직후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설은 기본적으로 개인적인 구도 소설입니다만 유럽 문명에 대한 반성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시대 속에서 집필된 소설이라는 것도 기억해야 할 겁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이 책을 처음 읽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저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 이런 걸로만 읽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이 소설을 우연히 다시 한번 읽어볼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새로이 깨달은 것은 이 내용을 힌두교의 경전인 바가바드 기타나 그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에 나오는 내용과 연관을 지어서 생각하면 훨씬 더 재미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가바드 기타의 내용을 일부분 소개하면서 이 소설 시달타는 어떤 소설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과학혁명의 구조에 대해서는 이야기의 말미에 간단히 소개하고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좀 더 길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제 시달타는 어떻게 시작하는가? 그 시달타는 세 부분 정도의 이야기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인도에서 가장 높은 승려 계급이 바라문이죠. 혹은 브라만 계급인데 이 브라만 계급으로 태어난 시달타는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고 부러워하는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태어나서 자라온 그 환경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시달타는 이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으며 계속 행복을 줄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게 된 거죠. 예를 들어서 가장 존경받을 만한 아버지도 계속해서 참회하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세계에서 이미 충분히 성장한 그는 그가 이제까지 배워온 것들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보편적이고 더 영원한 깨달음을 원하게 된 거죠. 이렇게 고민하던 시달타는 결국 그의 친구 고빈다와 함께 아버지의 마을을 떠나서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수행하는 사문들을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여러 가지 기술들을 배웁니다. 그 기술들은 주로 욕망을 버리고 자기를 버리는 기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시달타는 이 수행자의 생활에서도 만족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시달타는 친구 고빈다에게 이 사문들조차도 나이가 들 때까지 오랫동안 수행을 했지만 결국 그의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영원한 행복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결국 자기를 버리고 기적을 행하는 기술을 쫓는 사문의 수행으로는 시달타가 원하던 깨달음에는 영원히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시달타가 알게 된 것이죠. 그러던 중 시달타는 드디어 깨달음을 얻은 성자를 만납니다. 그게 바로 고타마 붓다였죠. 그리고 거기서 고타마의 가르침을 배우겠다는 그의 친구 고빈다와 헤어집니다. 시달타는 고타마를 사랑하며 그가 깨달은 성자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의 가르침을 배워서는 그러한 깨달음에 도달할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시달타에 따르면 가르침은 말로 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홀로 서서 자기의 삶을 직접 체험하고 자신이 내려야 할 판단을 스스로 내리는 속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시달타는 자기를 찾고 자기의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타마의 가르침도 뿌리칩니다. 그리고 고타마의 가르침을 배우겠다는 고빈다는 시달타의 가장 친한 친구였지만 시달타는 그와도 헤어집니다. 이게 그 시달타의 첫 번째 이야기인데요. 근데 저는 이번에 시달타를 다시 읽으면서 고빈다라는 친구가 왜 이렇게 자주 나올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소설을 다 소개하지는 않았지만 고빈다는 소설의 처음부터 맨 마지막까지 계속 나옵니다. 그것도 아주 결정적인 순간마다 그렇습니다. 나중에 시달타가 절망할 때가 있는데요. 그를 지켜주었던 것은 고빈다였습니다. 그리고 고빈다가 좌절할 때가 있는데요. 그리고 그에게 깨달음의 기회를 주었던 것도 시달타였죠. 그런데 고빈다는 왜 이렇게 계속 나와야만 할까요? 이 질문을 기억하면서 여기서 잠깐 멈춰서 바가바드 기타로 넘어가 봅시다. 이 바가바드 기타는 힌두교의 경전으로 인도 철학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나 알고 있다고 할 만한 유명한 책입니다. 기원전 4세기경에 집필되었다고 하는데요. 간디도 평생 이 바가바드 기타를 암송하면서 고민이 있을 때마다 이 책을 들여다보았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는 진리에 도달하는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다음에 두 문구를 한번 읽어봅시다. 3장 3절에 나오는 일인데요. 이 세계에는 두 가지 길이 있느니라.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한 지식의 길과 행동하는 사람을 위한 행함의 길. 다시 5장 4절이 있습니다. 5장 4절에서는 샴카와 요가를 서로 다르다고 하는 것은 무지한 자의 말이다. 어진 이는 그러지 않는다. 그 하나에만 올바르게 서도 양쪽의 결과를 다 얻을 수 있느니라. 여기서 샴카라는 것은 이론, 지식 같은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생각 마찬가지죠. 그리고 요가라는 것은 행위를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샴카와 요가라는 것은 결국은 지식의 길과 행함의 길, 이것과 같은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요약하면 이렇게 되죠. 진리에 도달하는 길에는 지식의 길이 있고 행위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면서 왜 고빈다가 그렇게 자주 나오는가? 도대체 그 시달타의 이야기는 뭘 의미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읽으면 이 소설에 나오는 시달타와 고빈다는 바로 깨달음에 도달하는 두 개의 길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고빈다는 이성과 지식의 길을 상징하며 시달타는 행위의 길을 상징하는 겁니다. 사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시달타와 고빈다를 한 사람의 서로 다른 측면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고빈다는 한 인간의 이성적 측면이고 시달타는 낭만적인 측면인 것이죠. 그들은 부처를 만나기 전까지는 언제나 같이 다녔습니다. 그리고 부처를 만나고 나서 깨달음에 도달하는 길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고는 헤어집니다. 하지만 서로 헤어진 고빈다와 시달타는 중요한 순간에는 자꾸 서로 만납니다. 이것이 진짜로 두 사람의 일이라면 우연이 너무 겹치죠. 그러나 사실
고빈다와 시달타가 한 사람의 두 가지 측면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런 우연은 한 가지를 의미하게 됩니다. 한 사람의 이성적 측면과 낭만적 측면은 똑같은 깨달음을 추구하며 서로를 도와주고 지켜준다는 겁니다. 결국 시달타의 첫 번째 이야기는 문제를 제기하고 방법을 찾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왜 시달타가 자기 마을을 나올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시달타가 자신이 그토록 원하던 깨달음을 어떻게 얻으려고 하는가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겁니다. 시달타는 그 방법이 바로 자기를 찾고 자기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고빈다의 길이 틀렸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는 자기를 찾는 길을 가기로 선택했고 누구나 자신의 길을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달타는 이제 본격적으로 깨달음을 얻기 위해 혼자만의 길을 갑니다. 그 길이 시달타를 어디로 데려가는가 하는 것은 다음번에 녹음해서 계속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의 질문 강국진입니다. 안녕히 계세요.